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맨시티 대 첼시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맨시티는 주중 열린 챔스 16강 원정 1차전에서 무난히 승리하며 8강 진출을 위한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리그에서도 멀티골 동반 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케빈 데브라이너와 홀란드 등 핵심 부상자들이 돌아오고 나서 경기력이 더 올라갔다. 도쿠와 포든 등 자국 대표 주전 윙어로 활약하는 이선도 잘해주고 로드리의 중원 존재감도 확실하게 연승을 이어가길 원한다. 첼시는 화요일 경기에서 팰리스에 역전승했다. 결승골 포함 멀티골에 성공한 코너 갤러거 외에도 페르난데스가 다시 골을 터뜨리며 상대를 압도했다. 부상자가 워낙 많은 이번 시즌이기에 리그에서 고전하는 건 사실이지만 리그컵 결승 진출을 비롯해 최근은 나름 선전 중이다. 단 잭슨과 팔머, 은쿤쿠 등 팀이 기대하는 공격진의 마무리는 기복이 있다. 맨시티의 승리를 본다. 주중에 해외 원정을 다녀온 맨시티긴 하지만 풀핏의 선수단 전력이기에 안정적인 로테이션 가동이 가능하다. 또 이 경기는 그들이 잘하는 홈 경기 일정이기도 하다. 로드리와 데브라이너, 베르나르드 실바가 중원에서 확실하게 우위를 점할 것이고 홀란드와 포든이 침투로 해결할 맨시티가 승점 3점을 더할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셀타비고 대 바르셀로나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셀타는 지난 라운드에서 헤타페에 패했다. 오사수나 원정을 승리하고 나선 일정이었기에 내심 연승도 기대했는데 수비가 흔들렸다. 아이두의 부상 이탈 이후 타피아를 중앙에서 최종 수비로 내려 경기에 임하고 있는데 백스리가 다소 흔들렸다. 그래도 홈에서 두 경기 연속 상대를 1골 이하로 막아냈고 라르센과 데라토레, 아스파스 등 공격진이 최근 컨디션을 끌어올렸다. 바르샤는 지난 라운드에서 그라나다의 고전 끝에 무승부를 기록했다. 야말의 멀티골과 레반도프스키의 골이 있었지만 수비 라인이 흔들렸다. 쿤데와 칸셀루 등 측면 수비가 너무 공격적으로 나섰기에 측면이 공간을 내줬고 쿠바르시는 주전 센터백으로 어울리는 선수가 아니었다. 그래도 펠릭스와 페란 토레스가 동시에 빠진 상황에도 팀은 최근 5경기 중 4경기에서 3골 이상을 터뜨리는 화력을 뽐냈다. 바르샤의 승리를 본다. 셀타는 지난 시즌까지 팀의 최전방 공격을 확실하게 책임졌던 아스파스의 노세화가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 라르센이 대안으로 역할을 해주지만 아쉬운 게 사실이다. 대용과 귄도안의 중원 지원 속에 레반도프스키와 로페즈, 야말이 공격을 주도할 바르샤가 경기를 주도할 수 있다. 금일 세 번째 경기 라이프치히 대 메넨글라트 바흐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라이프치히는 주중 챔스 16강 1차전에서 레알에 패했다. 경기를 90분 내내 잘 풀어나갔지만 허용한 한 골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래도 부진하던 리그에서 최근 홈 승리를 거두며 반등의 가능성을 알렸고 4경기 연속 멀티골에 성공했다. 사비 시몬스와 올모, 바움가르트너 등 자국 대표팀의 이선을 책임지는 선수들이 시너지를 내고 있고 오펜다의 최전방 존재감도 확실하다. 글라드바흐는 리그 3위인 슈투트를 잡으며 기세를 올렸지만 그 이후 나선 4경기에서 승점 2점 추가에 그쳤다. 리그 선두인 레버쿠젠 원정에서는 선전하며 승점 1점을 따냈지만 다름슈타드와 아우스크스 등 하위권 팀 상대로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플레와 헤르만 등 팀을 지탱하는 공격수들이 있지만 기대 이하의 최근을 보내고 있다. 라이프치히의 승리를 본다. 원정팀은 바이글과 뇌하우스 등 중원에 나서는 선수들이 잘하는 수비 보호와 달리 공격 전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슐라거와 올모, 세이발트 등이 나설 라이프치히의 중원 공세에 고전할 것이다. 세스코가 후반 조커 역할도 할 수 있는 라이프치히가 승리하고 최근의 홈 무패를 이어갈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시타르트 대 알크마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타르트는 지난 라운드에서 위트레흐트에 완패했다. KMVB컵과 리그를 병행하는 타이트한 일정이기에 어느 정도는
로테이션을 가동했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때문에 강점이 있는 홈 경기에서 승점 추가가 필요하다. 강팀을 상대하는 이번 라운드기에 적극적인 공세로 나서기보다는 페라티와 두아르테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수비에 치중하며 코르도바와 시에르 후이스의 역습 한 방을 노릴 것이다. 알크마르는 알메러시티 원정에서도 승점 3점을 따내지 못했다. 점유율에서 상대를 압도했고 몇 차례 기회를 만들었지만 원하던 골이 터지지 않았다. 오드가르트를 비롯해 몇몇의 선수가 팀을 떠나며 후반 조커 역할을 해줄 선수가 없었고 파블리디스가 상대의 집중 견제에 고전했다. 그래도 클라시에와 미나스가 나선 중원은 안정적인 볼 점유로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주지 않았다. 알크마르의 승리를 본다. 시타르트는 홈에서 착실하게 승점을 따내며 리그 중위권 순위를 유지 중이다. 그러나 최근 두 경기 연속 승리를 따내지 못하는 등 홈 경기력 기복을 보이고 있다. 미나스와 클라시에가 중원에서 볼 점유를 늘리며 점차 분위기를 가져올 것이고 마이론과 반 본멜이 돌파로 기회를 만들 알크마르가 부진을 벗어날 승리를 따낼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 스파르타 로테르담 대 엑셀시오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파르타 로테르담은 지난 라운드 로테르담 더비에서 페예노르트에 패했다. 90분간 제대로 공격 시도를 하지 못하는 등 완벽하게 상대에 밀린 경기였다. 후반기 일정에서 시타르트를 원정에서 완파하며 기세를 올렸고 상위권 추격을 노렸는데 최근 4경기에서는 승점 1점 추가에 그치며 부진하다. 하위권 팀 상대로 사이토와 미토, 페르스 에런의 이선 공격진을 앞세워 적극적으로 경기에 임할 것이다. 엑셀시오르는 시즌 초반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내며 이번 시즌 에레디비지에 안정적으로 잔류하는 듯 했다. 그러나 시즌 중반 이후 승점 추가에 고전하며 하위권으로 추락했다. 기회에서 강점을 보이는 스트라이커 페럿이 리그 7골을 기록하는 등 역할을 해줬지만 수비 라인의 불안감이 커졌다. 스파르타의 승리를 본다. 엑셀시오르는 피에리와 캐스퍼 등 3명의 센터백이 나서 상대 공세를 막아내려 하겠지만 중원에 나서는 구드민의 보호가 안되기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클레멘트와 페르스 에런 등 공격 전개가 좋은 중앙 미드필더들이 상대의 압박을 이겨낼 것이고 미토가 측면을 침투할 스파르타 로테르담이 연패에서 벗어날 것이다. 금일 6번째 경기 아탈란타 대 사수올로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탈란타는 최근 리그에서 인테르 못지않은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다. 4연승 기간 동안 14골을 폭발하며 2골만 허용하는 안정적인 공수 밸런스를 보여줬고 그로 인해 순위를 끌어올렸다. 유로파에서도 조1위로 16강에 직행하는 등 부진했던 지난 시즌과 달리 나아진 성적을 내고 있다. 거기에 이 경기부터는 팀의 주전 공격수인 루크먼이 네이션스컵을 마치고 돌아왔기에 대해 케텔라에르와 최전방에 나설 수 있다. 사수올로는 지난 라운드 홈 경기에서 터진 피나몬티의 골로 토리노 상대 승점 1점을 따냈다. 그러나 4경기에서 승점 1점에 그치며 강등권 추락을 눈앞에 두고 있다. 로카텔리와 라스파도리 등 좋은 선수들을 키워내며 빅클럽에 이적시키고 많은 금액을 얻어냈지만 현재 팀 전력은 떨어진 상태다. 거기에 팀의 에이스인 베라르디의 이탈도 있기에 최대 위기에 빠졌다. 아탈란타의 승리를 본다. 사수올로는 볼로카와 엘리케 등 경쟁력 있는 중원을 보유한 팀이지만 볼로카가 부상을 당하며 중원 경기력이 떨어졌다. 파살리치와 데룬이 중원에 나서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올 아탈란타를 넘기 어렵다. 복귀한 루크먼이 공격을 이끌 수 있고 루게리의 측면 지원이 있을 아탈란타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